당뇨 망막병증과 몸은 그릇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몸, 우리가 이제 그릇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릇, 사람이 먼저 되라, 마음의 그릇을 키워라, 마음의 크기를 키워라. 대기만성,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오랜 세월의 이 기간이 필요하다. 적은 그릇 금방 만들어집니다. 큰 그릇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 또 시간을 투자하는 용기,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우리 모든 우주의 생명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발화가 되는 시간, 생명이 잉태돼서 나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꽃을 심으면 꽃이 개화되는 시기가 있고 시간이 있고, 또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는 시간이 있고, 배나무, 사과나무, 감나무 다 틀립니다. 사람도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잉태돼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각자 다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릇에는 우주를 담게 됩니다. 왜 우주를 담냐면 천지인이라고 그럽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을 사람이 간직함으로 인해서 그 기운을 담아서 생명 활동이 유지가 되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천은 하늘 코로 받아들이는 호흡이고, 호흡을 통해서 공기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주의 에너지, 우주의 정보. 정보라는 얘기는 우주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걸 많이 발달된 사람들이 천재입니다. 영감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지성적인 존재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직감을 개발하는 거, 우리가 타고난 영감, 하늘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거. 하늘이 에너지와 함께 수많은 정보를 코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산소만 마시는 사람은 좀 낮은 사람, 에너지라고 생각하면서 산소와 에너지를 받은 사람은 중등도 사람, 에너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 또 우주가 들려주는 소리. 우주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닙니다. 5차원의 세계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5차원의 세계, 그것이 호흡을 통해서, 그러니까 호흡 명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우주의 기운과 우주의 정보와 우주가 들려주는 이야기, 또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천을 충분하게 습득하는 방법이고, 지는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음식들, 과일과 풀과 야채와 모든 것들은 나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물질과 입자로 이루어진 나와 똑같은 존재다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맺어 있고, 하늘의 기운이 매번 받아들이고 있고, 땅의 기운을 입을 통해서 매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주의 한 존재, 땅의 한 존재가 나다. 다만 에너지의 이 양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를 보면 진돗개서부터 푸들서부터 조그마한 개서부터 큰 개까지 다 틀리듯이 사람도 다 틀립니다. 형체는 사람의 모양이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3차원의 세계는 다 틀리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지만 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다른 경험을 하면서 삽니다. 똑같은 사춘기, 똑같은 고3 생활, 예를 들어서 고3의 생활을, 고3이라는 힘든 시기를 대학 시험을 이렇게 치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각 개개인이 다 틀린 고3 생활을 보낸다는 거. 누구는 시험에 스트레스를 받고, 누구는 고3 때 가정에 스트레스를 받고, 누구는 자기 자신의 내적인 갈등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다
다른 경험을 합니다. 형제간 있어도 다 다릅니다. 고3이라는 기간. 또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힘들고 또 단련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뭘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주는 사람의 시간과 다릅니다. 사람은 이거 해서 결과를 빨리 보길 원하지만 우주는 너는 아직 때가 아니야. 너는 때가 아니야. 좀 더 있어야지 우주가 씨앗을 맺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항상 조급해집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결과를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빠른 결과가 꼭 좋은 결과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큰 실수와 실패가 큰 배움이고 학습이고 큰 그릇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무엇으로 성장하느냐? 열등감이 사람을 우등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타고나서 우수하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천재라고 대접받는 사람들은 그 천재성이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등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들, 나는 꼭 잘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나는 무시당하기 싫거든. 이런 열등감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노가 강력한 열정으로 이게 승화가 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동력이 됩니다. 사람은 열정이라는 신과 함께하는 뜨거운 에너지, 열정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신과 함께하는 뜨거운 에너지가 열정입니다. 신과 함께한다. 그래서 열정이 없으면 모든 걸 이루지 못한다 그러는데 열정이 생기는 근원은 나는 부족해. 그런데 욕심은 많어. 부족한데 욕심도 없어. 그러면 그걸로 받아들이고 그냥 찌그러져 사는 겁니다. 근데 나는 욕심은 굉장히 많은데 내 능력이 못 따라가. 그러면 계속 노력하고 채우고 노력하고 채우고 그 노력의 으뜸이 지식이다 보면 됩니다. 지식은 성공한 사람의 지식, 실패한 사람의 지식, 먼저 겪은 사람들의 지식, 먼저 살다 간 사람들의 지식,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지식, 먼저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책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의 먼저 내 길보다 먼저 간 사람들의 지식을 책을 통해서 또는 정보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공한 사람을 다 만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집약적으로 얘기한 거, 모든 깨달은 성인들을 만날 수 없지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봤다고 내게 되질 않습니다. 보고 깨닫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 말이 이제 이해가 가네. 저 말이 과학이었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를 낫게 하리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 말이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거, 그것이 심리학이라는 거, 그것이 바른 진리라는 것을 제가 깨닫는 시기가 있습니다. 소화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위장에서, 장에서, 소장에서 소화가 돼서 나의 성분, 내 몸의 일부분으로 체화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사람이 결정하기보다 신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은 끊임없이 배우고 이해하고 또 학습하고 또 배우고 이해하고 학습하고를 반복하는 것. 배우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그것은 우리가 내 몸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지혜롭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을 안 해도 빨리 그런 단계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배우고 저 사람 공부도 안 하고 책도 별로 안 봤는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벌써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나는 전생에 좀 놀고 전생에 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 생에 왔기 때문에 현생에는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저렇게 쉽게 깨닫는 사람과 비슷해질 수가 있겠구나. 그것은 전생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진리입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육체적인 껍데기, 그릇은 두고 갈 수가 있지만 그릇 안에 담긴 에너지는 다시 다른 형태로 다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적으면, 아주 적으면 식물과 돌의 형태로 다시 생에 태어날 거고, 에너지가 약간 사람들에게 부족하면 동물로 태어날 거고, 에너지가 사람들에게 합당하면 사람으로 태어날 거고, 에너지가 더 많으면 깨달은 사람으로 태어날 겁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이번 생에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한 분야에 모았느냐, 그러면 그 분야에 에너지들이 모아져서 다음 생에는 그 분야가 훨씬 쉽게 배우고 쉽게 이해하고 또 쉽게 능력을 필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 생각합니다. 에너지, 그 과학이 얘기합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에너지는 보존된다. 다만 형태만 다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수련을, 단련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생에 만약에 에너지가 그릇과 함께 에너지가 사라져 버린다면, 육신과 함께 육신 안에 담긴 에너지, 마음과 영적인 에너지가 사라져 버린다면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지식 안 쌓아도 됩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면 됩니다. 먹고 자고 화나면 화내고, 에너지 다 쓰고 가면 다음에는 동물, 식물, 돌덩어리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태어날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안 됩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과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 거다. 형태만 달리한다. 그래서 권투를 해서 자기가 이번 생에 내가 약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꾸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을 앓거나, 육체가 약하니까 마음의 상처도 잘 입거나, 내가 약한 존재로 태어났다, 몸과 마음과 정신이 약한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면 지금서부터라도 깨달음을 얻고 인식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 다음 생에도 이번 생 같은 똑같은 것을 겪거나 더 험한 것을 겪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서부터도 단련하고 배우고, 지식을 배터리 충전하듯이 항상 지식을 충전해서 내가 태어날 때는 무식하고 나약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유식하고 강한 존재로 태어나서 다음 생에는 그 에너지가, 형체를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형체는 사라지는 거. 돈과 어떤 형체적인 거, 집과 몸 다 사라집니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불에 태워버리면 거기서 불에 태우고 가루를 내면 밀가루 같은 것이 유골입니다. 유골함에 담겨서 유골함이 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땅을 파서 거기다 놓으면 흙의 일부로 유골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생이라는 거, 사람이 일생 동안 산다는 것은 육체를 하나의 껍데기로, 옷처럼 하나의 껍데기로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을,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될 것은 에너지를 잘 쓰는 법, 에너지를 잘 조정하는 법. 자동차 핸들을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잘 운전하는 법을 배우듯이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잘 운행하는 법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러면 에너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잘 강하게 만들고, 에너지가 맥히지 않게끔,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게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에너지, 최소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또 인간보다 더 상위 레벨의 존재, 깨달은 존재로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게끔. 그것이 현재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아니고 밥 먹고 자고 깨닫고 밥 먹고 자고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었으니까 인식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아 육체를 지금이라도 단련해야 되겠다. 육체가 단련되면 마음이 단련됩니다. 육체와 마음이 단련되면 영적인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또 지식은 공짜로 얻지는 않습니다. 지식도 선택이 필요하고 계속 배터리 충전하듯이 그날 충전을 해야지 다음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얘기할 수 있듯이 머릿속에 새로운 지식이 나오는 겁니다. 충전. 핸드폰만 충전하지 마시고 항상 지식을 충전해서 다음날 지식을 쌓아나가다 보면 우리가 속담처럼 티끌모아 태산이듯이 지식이 태산 같은 많이 쌓인 상태로 다음 생을 준비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변화될 뿐이다. 곧 과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 생은 있고 현생이 내가 부족했다면 전생에 이런 깨달음이 없이 그냥 살았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사람들보다 열등한 존재로 현재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